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세기 후반에 혜성처럼 등장해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러시아 곳곳을 휩쓸며 심지어는 중국 대륙까지 정복하려고 시도하여 옛 몽골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던 잔혹한 정복자 티무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티무르는 투르크화된 몽골 시족의 하나인 바를라스 부족 출신으로 1336년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인 트란스 옥시아나의 캐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티무르의 5대 선조가 칭게즈칸의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를 모시면서 한때 명문가의 위치에 있었지만 티무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별 볼 일 없는 상태로 몰락해 있었죠. 한편 이 시기에 차가타이 칸국은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몽골 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차가타이 칸국은 서부의 트란스 옥시아나 지방에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던 투르크족 계열들과 동부의 모글리스탄에서 유목민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던 몽골족 계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340년대가 되자 차가타이 칸국은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 동서로 분열되고 말았고, 당시 티무르가 살고 있던 서차가타이 지역은 이후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분열된 투르크계 귀족들이 서로 지배자를 자처하는 군웅할거이 시대에 들어섰죠. 그리고 젊은 시절의 티무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점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는 야망이 매우 큰 인물이었는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배신과 교활한 책략도 서슴없이 행했는데요. 1360년 동차가타이 칸국의 지도자인 투굴루크 티무르가 갑자기 16만 대군을 이끌고 서차가타이 칸국을 침공해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티무르는 그에게 재빨리 투항하여 그 대가로 가문의 영지인 캐슈 주변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얼마 뒤 투굴루크를 배신하고 미르 후세인이라는 바르의 영주와 결탁하여 사마르칸트 근교에서 그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 그 결과 동차가타이의 지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다리 한쪽을 다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티무르는 함께 힘을 합쳤던 미르 후세인의 여동생과 혼인하여 그와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지만 얼만과 패권을 둘러싸고 결국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1369년 후세인의 본거지인 바르를 기습 공격한 그는 후세인을 죽이고 분열된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여 마침내 서차가타이 칸국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이 아닌 탓에 직접 칸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칭기즈칸의 자손인 후세인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해 자신의 칭기즈칸 가문의 사위라고 자처하며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지배자의 위치까지 올랐죠. 이것이 바로 티무르 제국의 첫 시작입니다. 서차가타이 칸국을 완전히 장악한 티무르는 얼마 뒤 칭기즈칸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대외 정복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1370년부터 동차가타이 칸국을 여러 차례 공격하여 속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 분열된 차가타이 칸국을 다시 재통합하였으며, 또한 1372년부터 호라즘 지방 공략에 나서서 1379년 수도 우르겐치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여 이들을 병합하였죠. 이후 1380년에는 일 칸국의 해체 후 분열 상태에 있던 이란 지역에 진출하여 호라산을 정복하였고, 연이어 아프가니스탄 지방의 헤라트와 칸다하르를 점령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1386년 이란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무자파르 왕조 정벌에 나서서 순식간에 이들을 굴복시킨 뒤 1384년에는 잘라이르 왕조를 침공하여 솔타니에를 점령하였으며 1386년에는 타브리즈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 티무르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북쪽의 킵차크 칸국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앞서 그는 백장 칸국에서 도망쳐 나온 토크타미쉬라는 인물의 망명을 받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토크타미쉬를 후원하여 그가 백장 칸국의 칸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었고, 덕분에 토크타미쉬는 1378년 백장 칸국을 차지하고 1382년에는 청장 칸국까지 병합하여
둘로 나뉘어 있던 킵차크 칸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토크타미씨는 러시아 원정에 나서서 러시아에 대한 종주권을 회복하였고, 얼마 뒤 남쪽의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북서부 지역까지 진출해왔는데, 여기서 문제는 당시 티무르도 중동 공략에 나서 있던 상태라 서로의 진출 방향이 겹치게 되면서 이 두 인물은 결국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성공을 시도한 것은 토크타미씨였는데요. 그는 1388년 티무르의 근거지인 트란스옥시아나 지방을 향해 진격하였지만 중간에 폭설이 내려 그만 회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티무르는 크게 분노하였지만 아직 잘라이르 왕조 공략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 1391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그는 콘드르차 강에서 토크타미씨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잠시 회군하여 1393년 앞서 굴복시켰던 무자파르 왕조를 재침공해 이들을 멸망시킨 뒤 이란 전역을 영역화하였으며 연이어 잘라이르 왕조의 바그다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죠. 그리고 1395년이 되자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여 테렉강에서 킵차크 칸국의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또한 이 기세를 타고 곧바로 킵차크 칸국의 수도로 진격하여 파괴를 자행했으며 테무르 쿠툴룩이란 자를 꼭두각시 칸을 세우고는 자신의 부하인 에디구를 아미르로 임명하여 킵차크 칸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까지 진격하여 랴잔을 불태운 뒤 연이어 모스크바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해인 1396년에 이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크타미씨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돌아온 티무르는 얼마 안가 또 다른 대외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그의 이번 목표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1398년 9월 24일 인더스강을 건넌 그의 군대는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투글루크 왕조의 수도인 델리를 향해 진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그해 12월 드디어 델리에 도착한 티무르는 손쉽게 함락시킨 뒤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 행위를 자행하여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때 그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잔혹함까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엄청난 양의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군사를 돌려 철수했죠. 그런데 티무르의 대외 원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돌아온 지 고작 2년 만에 또다시 원정을 계획했는데, 이번 목표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투르크족의 나라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바예지드 1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한편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그리스 북부 일대를 제압했고, 이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서유럽의 십자군까지 격파하면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는 이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여러 투르크계 공국들까지 하나씩 제압하며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스만 제국군의 공격에 큰 위협을 느낀 투르크계 공국들은 티무르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였고, 이에 티무르는 일단 오스만 제국에 사신을 보내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예지드 1세는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티무르 제국을 공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분노한 티무르는 결국 오스만 제국 정벌을 결심하게 되었죠. 티무르는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후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400년 시리아 지역의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이집트 지역의 이슬람 국가인 맘루크 왕조가 티무르에게 충성을 맹세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앞서 함락시킨 바 있었던 잘라이르 왕조의 바그다드를 재차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약탈과 대학살을 자행하여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방의 안전을 확보한 그는 이후 조지아까지 이동하여 오스만 제국과의 결전을 준비했고, 1402년 7월 20일이 되자 아나톨리아 반도의 앙카라에서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군대와 격돌하게 됩니다. 이때 티무르는 인도 정벌 당시 데려온 코끼리 부대를 포함하여 약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상태였고,
이에 맞선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트 1세는 소국으로 만든 세르비아 출신의 중장기병 2만 명을 포함한 총 8만여 명의 병력을 데리고 온 상태였습니다. 전투는 아침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티무르군 진영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티무르군이 인근에 흐르던 강의 물길을 막아 오스만 제국군의 식수를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티무르는 당시 오스만군이 혼성부대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점점 갈증으로 지쳐가던 오스만 제국의 군사들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패배를 직감한 바예지드 1세는 도망치려 했으나 도중에 낙마하여 결국 포로로 붙잡히면서 앙카라 전투는 티무르의 대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곧장 오스만 제국의 도시 곳곳을 함락시키고 대규모 학살과 약탈을 자행한 뒤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채 군사를 돌려 철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무렵에 오스만 제국은 후계자 자리를 두고 갑자기 내전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은 국력이 매우 약해져 다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티무르는 1404년, 이번에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중국 대륙의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1405년 2월 원정 도중에 병사하여 그의 명나라 정벌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티무르 제국은 확고한 지배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탓에 그의 사후 고작 100년을 조금 넘기고는 우즈베크족의 침략으로 1507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